네, 안녕하세요. 삼성 인사팀 출신 잡프로듀서입니다. 삼성 SK 자소서 가이드를 제가 영상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을 잘 하셨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청사항이 많았던 은행권 자소서를 한번 세세하게 분석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자소서를 첨삭하거나 아니면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만 드렸는데, 그것보다는 만약에 실제로 그 잡프로듀서의 클레이가 자소서를 한번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정말 궁금하다. 회사 및 직무 분석 그런 자료들은 잘 봤다. 하지만 한번 직접 한번 해서 예시를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자소서를 쓰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는 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입사원, 제가 중고 신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자소서를 써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은행권 회사를 지원하는 방법을 이 잡프로듀서 클레임 안에 색깔을 담아서 스텝 1, 2, 3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제가 스텝 1 하면 똑같이 따라 하시고 2, 3도 마찬가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스텝 1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회사 및 직무 선택하기, 경험 정리표 활용. 첫 번째로 현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두 군데 중에서 지금 어디를 지금 작성하고 계시나요? 또는 신한 우리 포함해서 지금 4대 메이저 은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곳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답은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전부 다 써야 된다고 하겠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원하는 곳 한두 군데를 쓰셔야 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잡프로듀서 클레이고 신소재공학과 출신이고 지금 삼성 타회사에서 연구개발 2년, 인사 6년, 기획 2년을 경험한 상태임을 제가 먼저 백그라운드로 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은행권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은행권에 대해서 접점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은행권을 쓴다고 하면 어떤 직무를 써야 되고 어느 은행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도 분명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한번 보시면 저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두 군데 중에서 저는 한 군데를 분명히 쓸 겁니다. 지금 써야겠죠? 어느 곳이냐? 저는 당연히 하나은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면접까지 올라갔을 때 최대한 어필할 수 있고 제가 채용 가능한 경쟁력이 있는 곳을 저는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로 채용 경쟁력이 본인이 엄청 약해졌습니다. 지금 규모도 적어지고 지금 뽑는 인원 대비 지금 채용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힐 만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뽑힐 만한 곳을 제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첫째, 저는 부모님 때부터 하나은행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VIP고 부모님도 VIP입니다. 그래서 창구를 갔을 때도 저희는 VIP 창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대한 로얄티를 설명을 할 수 있고요. 플러스 저는 국민은행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국민은행은 통장은 있긴 한데 청약 하나 있고 앱도 써본 적이 없고 좀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써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혹시라도 면접에 가면 그때부터 국민은행 관련해서 쭉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누나가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현재는 TD뱅크라는 캐나다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은행과 접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기존의 경험이 큰 누나한테 돈을 송금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은행을 이용해서 캐나다 누나의 하나은행 계좌로 보냈습니다. 왜 TD뱅크로 안 보냈냐? 누나가 일하는 은행으로 안 보냈냐? 복잡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TD뱅크를 안 보내고 하나은행으로 보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서 그 하나은행이 다른 TD은행보다 더 경쟁력이 있고 더 편한지, 송금이 가능한지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카카오뱅크 때문에 이 지금 하나은행도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은행이 나아갈 길을 제가 써본 사용자로서 설명을 또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하나은행 외국 지점에 방문한 경험도 있고 송금한 경험도 있다는 걸 어필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이거는 조금 막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로열티인데 저는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을 2015년부터 장기 투자로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수익이 났는데 한때는 100%까지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외환은행 합병하고 나서 이제 그 향후에 좀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장기 투자 명목으로 한 10년 정도 보고서 그거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럼 제가 하나은행을 지원했을 때 이 하나금융지주, 이 어차피 지주회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로열티를 활용해서 제가 어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 세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은행을 지원할 이유가 명백합니다. 다른 사람은 저보다 더 뛰어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경험만으로도 이 정도로 뽑아냈는데
제가 회사 및 직무 분석을 한다면 훨씬 더 그 논리적인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은행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럼 이제부터 회사 및 직무 분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텝 2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은행 회사 및 직무 분석하기. 네, 그러면 하나은행 회사 및 직무 분석 스텝 2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20년 9월 28일 오늘이죠. 자프로듀서가 방금 전에 클레이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회사 및 직무 분석은 두 장 내외로 만듭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만들면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본 겁니다. 소개, 1971년 한국투자금융으로 출발, 1991년 하나은행으로 전환, 2015년 제가 주식 투자했을 때 외환은행과 통합함, 주요 사업은 예금 대출 신탁, 어차피 매출액 순이겠죠. 쭉 금융업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립 나오겠습니다. 1971년에 설립했고 본사는 을지로에 있습니다. CEO 인사말을 보면 자소서를 어떻게 적어야 될지, 어떤 단어를 중시해서 적어야 될지 나옵니다.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3년 7개월 만에 확실한 성과를 달성함, 성과가 나오고요. 전통은행에서 데이터 기반의 정보회사로 탈바꿈함, 데이터랑 정보가 나옵니다. 다음에 해외 24개국에 진출한 하나은행, 글로벌 이익 비중 40%, 글로벌 이익을 40%.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은 확실히 성과 있고요, 데이터 있고, 정보회사 있고, 글로벌 이익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고서 자소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핵심 가치 5개는 뭐 크게 기억할 건 없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단어로 작성했는데 유사하면 이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2025년 전략 목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는 로드맵이니까 그때까지 이걸 달성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은행 이익 1위. 지금 1위가 아니라는 거죠. 글로벌 40%가 아니란 소리예요. 비은행 30%. 지금 은행 포트폴리오가 지금 70%가 훨씬 넘으니까 비은행 거를 30% 이상 높인다는 거고, 브랜드 신뢰도 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1위, 신한, 국민, 우리를 다 제치고 1위를 하고 싶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CEO 정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규 은행장님이네요. 1963년생이시고요. 지금 한국 나이로 치면은 거의 뭐 한 60세 조금 넘었네요. 2020 안 됐네요. 60세 좀 안 됐네요. 밀양고랑 연세대 경영 학사니까 학사 출신, 대부분 다 아이비리그 MBA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재벌 3세, 2세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네요. 신기합니다. 이력은 하나은행 행원 출신으로 본부장을 거쳐서 지금 행장까지 됐다. 그럼 결론적으로 나도 행원으로 들어가면 나도 CEO까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공정성을 보여줍니다. 특이사항은 한번 특이사항 볼게요. 소비자 호감도 지성규, 하나은행장 탑, 윤종원 기업은행장 최저. 결론적으로는 소비자 호감도, 이런 호감도 브랜드 평판에 민감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5년 이상 홍콩이랑 중국에서 근무해서 중국 통입니다. 중국 언어를 네이티브처럼 하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해서 분석하는 거를 너무너무나 잘하시고요. 꼼꼼한 스타일이라고 신문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 중요하고 한 문장, 한 단어, 한 페이지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보신다고 합니다. 2019년 3월 달에 행장 취입했고 지금은 1년 6개월 정도 됐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평가하면 워커홀릭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자소서에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본인이랑 나와 같은 대학교, 저도 연세대학교를 나왔으니까 나와 같은 대학교를 쓸 수 있나 한번 고민할 수 있고요. 행원으로 행정까지 오른다 라고 하면 지금 어차피 행원을 뽑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말단을 뽑으니까 나도 지금 도전했을 때 나도 지성규 은행장님처럼 학사로 들어가서 나도 한번 은행장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포부 얘기할 때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러니까 하나은행 고충처리위원회 했을 때 7개월 동안 4,000명을 면담을 1대1을 다 하셨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뭔가를 경험하시거나 업무를 성과를 이룩하려고 하면 그 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완수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나랑 같으면 그것도 어필하면 되겠다. 그리고 지성규 하나은행장님이 뉴스에서 말씀하시는 어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한번 조사해보면 한 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한번 소제목을 쓸 때 한번 작성해 봐야지. 소제목 이제 4개를 적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면 CEO 성과를 한번 볼까요? 성과는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안 되고 뉴스에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홈페이지에서는 약간 부풀려서 나오거든요. CEO 성과를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한번 봤습니다. 중국 법인장에서의 성과가 가장 크게 나오네요. 2015년 하나은행 중국 법인장을 맡으면서 고객 유치를 했는데 맡기 전에는 적자, 맡은 다음에 373억으로 흑자.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중국 하나은행 중국 법인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살렸는지 한번 성과 이유를 보면
중국 진출했을 때 원래는 한국 사람들을 대부분 다 경영진 임원에 지금 뽑는데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이에요. 주요 경영진의 90% 이상을 현지인으로 선임했고 현지 언어, 중국 언어로 대화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선보인 168 적금하고 파카드가 성공을 했는데 크게 파카드가 이제 중국어로 파가 그쪽에서는 굉장히 그런 이렇게 행운을 주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한국 방문해 면세점 의료 관광 할인을 결합시켜서 행운의 숫자랑 결합된 카드를 만들어서 그게 대박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 업무의 중국통 소통이고요. 본인이 중국 관련해서 공부를 조금만 했거나 유학을 갔다 왔거나 아니면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지금 경험이 있으면 무조건 어필을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CEO의 성향이 있으면 밑에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분명히 시키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한번 하나금융지주 팍스넷에서 한번 팍스넷 아시죠? 증권 관련 투자회사 그런 투자 뉴스라든가 이런 나온 하나금융지주를 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은행업, 하나금융투자, 금융투자업, 하나카드, 신용카드업 쭉 하는 운영하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지배 및 경영관리를 한다. 그럼 지금 하나금융지주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볼까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률을 보면 39조에서 2017년 32조, 38조. 그러니까 2018년에 한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다시 예년 수준으로 됐고 2020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지금 그냥 견고합니다. 그러면 하나은행을 한번 세부 사항을 한번 볼게요. 제가 2019년 영업보고서를 제가 살펴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옆에 이렇게 출처를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실 때 다른 회사를 자소서를 적을 때도 저처럼 한번 출처를 적고 이런 식으로 적어보시면 되고 제가 양식은 지금 네이버 카페 자프로듀서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서 정하시면 됩니다. 조직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6그룹에서 쭉 해서 1연구소 8-11본부 60부서가 있다. 이거는 왜 제가 적어놨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포부 얘기하거나 지원 동구 얘기하거나 뭔가 어디로 가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올라가고 싶다. 지금 CEO도 분명히 글로벌 전략실 본부장님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거를 본인이 상세하게 회사에 대한 로얄티도 밝히고 관심도를 보여야 됩니다. 영업점은 2019년 말 기준 통계로 747개 지금 국내 724개, 국외 23개 이런 것들도 적어놓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출처를 적어놓고 2019년 말 기준 총계가 이렇게 된다. 근데 지금 국내 영업점은 어떤 추세다. 이런 식으로 뭔가 출처랑 숫자를 밝히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여러분들 아시죠? 2018년에는 4105대였는데 지금은 3989대로 3% 감소. 계속 줄어드는 추세겠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자소서를 적을 때 이거를 활용해서 적을 수 있어요. 임직원 수는 2018년 말에는 국내는 12,549명, 남 41%, 여 59%. 2019년 말에는 12,052명, 남 38%, 여 62%. 이거를 보면 딱 느끼는데 임직원 수가 거의 500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남자 퍼센트가 더 줄고 여자 퍼센트가 더 많이 남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라고 하면 이 회사에서 내가 도전해 볼 만하겠구나. 왜냐면 여자들은 근속 기간이 좀 길고 남자들은 일찍 그만두는구나라는 거를 이 영업 보고서만 보고 알 수 있고 신규 채용까지 같이 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남자는 59%, 여자는 41%에서 총 182명을 채용했는데 2019년도는 확 떴죠. 378명, 남자는 48%, 여자는 52%. 그러니까 여자를 더 많이 채용하는 추세고 이번에도 지금 150명 채용한다고 하는데 그때 지금 41%, 52%는 분명히 한 55%에서 60% 가까이 여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여성이라면 제가 말한 이 분야에 어느 정도 강점이 있다 그러면 하나은행을 지원하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트렌드가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숫자가. 배당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면 배당률은 16.55고 17.94 발전하고 있죠. 이건 참고로만 아시면 되고 재무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랑 신탁 부분 이게 중요한데 재무제표는 2018년 자산 326조 2019년은 자산은 353조로 자산 늘어났습니다. 부채는 301조에서 328조로 부채도 늘어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본은 24.1조에서 2019년 24.7조로 약 6천억 증가했는데 그게 2.6%.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재무제표 보면 일을 잘하는 거죠. 하나은행이 가는 방향이 지금 지성규 은행장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랑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 2018년 순이자 이익이 4.9조, 2019년 순이자 이익이 5.0조, 2018년 영업이익이 2.69조, 2019년 영업이익이 2.60조.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지금 3.4%가 하락이 되고 지금 매출, 그러니까 순이자 이익은 약간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딱 보면 근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네. 하나 더 보면 당기순이익 있잖아요. 영업이익에서 뭐 법인세 빼고 영업의 이익 플러스하고 하면
당기순이익은 1.9조에서 2.1조로 7%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보게 되면 약간 그 영업을 잘 못한 것 같지만 당기순이익만 보면 영업의 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잘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내가 혹시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왜 지금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는데 왜 당기순이익은 늘었는지를 혹시라도 자소서에 적으면 굉장히 지금 논리적 그런 개연성이 풍부해집니다. 하나 더 보면 신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은행 관련돼서만 얘기할 텐데 신탁 부분도 있어요. 신탁 산업단 아래에 신탁 산업단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신탁부와 수탁 영업부가 있는데 2018년도에는 107명, 행원 23명, 그 외에 84명 있고요. 2019년도에는 119명 있습니다. 행원 32명, 그 외에 87명.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행원만 거의 9명이 늘었고 지금 행원을 많이 충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은행으로 뽑는다고 쳐도 신탁 쪽으로 분명히 인원을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 관련해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신탁 관련해서도 어필하면 충분하고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숫자가 있어야지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 보셨고 이제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지금 2019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고 제가 주요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왜 그러냐면 저는 딱 보고인데 지금 굉장히 리스크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지금 CEO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나은행에서 지금 문제 스텝을 보고 있는지를 봤는데 여기 또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리스크 인식, 분석 및 주요 리스크 도출, 관리 방안 수립, 모니터링 대응.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자소서를 작성할 때 요 지금 스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리스크 인식만 한번 볼게요. 디지털 금융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뱅킹 등 비대면 채널 증가, 외부 업체와의 협력, 데이터 공유 등의 제3자 개입 증대, 상품이나 서비스의 복잡 이런 경우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위험은 정보 관리랑 시스템 장애들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존재한다. 대응 활동은 이렇게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혹시라도 4번이라든가 다른 거 쓸 때 이런 단어들이랑 이런 문장들을 최대한 참조해서 적으면 그분들은 이런 것들 단어들이랑 문장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잘 아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회사 내부에서 쓰는 보고서랑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럼 되게 공감대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조건 정리를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제가 3개를 적어놨습니다. 왜 3개냐면 제가 요거를 보면서 지속가능 경영 가능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자소서에 쓸만한 것들을 한번 뽑아놨어요. 볼까요? 미래를 여는 금융, IT와 금융의 융합. 그러니까 IT랑 금융의 융합이란 단어, 융합을 무조건 써야겠네요.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 활용, 그룹 및 관계사 협력 등 요게 미래를 여는 금융의 지금 핵심입니다. 거기에서 좀 참고사항을 하면 하나뱅킹은 지금까지 약 1,400만 명이고 하나 멤버스는 거기에 보고서에 약 1,500만 개라고 돼 있어요. 하나 멤버스의 멤버가. 근데 명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오타를 찾았어요. 제가 혹시라도 자소서에 어필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면접에서는 꼭 이걸 무조건 얘기할 겁니다. 저는 꼼꼼하다. 아까 지금 CEO 말씀하신 것처럼 CEO도 분명히 오타 하나 이런 것들을 증오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찾았어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AI 경진대회 세계 2위라는 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AI에 관련돼 있으면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본 다음에 적으면 되고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AI 플러스 금융 합작품인 신용평가 모델과 AI 신용카드, 로보 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금융 AI 서비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AI 서비스랑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융합해서 한다는 거고 하나금융 6개 관계사의 금융 결례 및 제휴사 혜택을 결합한 하나 멤버스 플랫폼 구축. 이거 무조건 적어야죠. 왜냐면 저는 하나 멤버스도 자주 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주 쓰는데 여기에 단해선 6개 관계사의 금융 결례 및 제휴사 혜택을 결합한 플랫폼 이런 단어가 딱 있는데 문장이 있는데 제가 굳이 뭐 하나 멤버스를 저는 자주 사용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서 그 하나 멤버스의 제가 뭐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회사 사람인 것처럼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100점이죠.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손님이 행복한 금융. 여기 손님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커스터머를 중시한다는 거죠. 손님의 정보와 재산을 보호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고 손님과 적극적으로 소통. 3가지입니다. 보호, 라이프 스타일, 소통 여기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뽑으니까 개인정보 위반 건수가 없고요. 보이스피싱 예방 금액이 250억인데 이거 써야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100만 원.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당했냐면 그 과정을 설명하면 굉장히 긴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은행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어요. 근데 은행에서 그걸 제대로 처리를 못 해주고 은행에서 넘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은행이 하나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행원들이나 아니면 디지털
담당하는 사람이 하나의 뭔가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만들면 훨씬 더 예방이 잘 된 텐데 라고 해서 저는 쓸 겁니다. 제 경험이랑 저는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 경험 정리표에서. 그리고 2019년 IT 인프라 사건 건수도 0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회사라고 알죠. 그리고 금융권 최초로 케어 신탁이라고 있습니다. 치매 어른 자산관리. 아까 제가 신탁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케어 신탁 같은 경우에도 좀 출시를 하니까 지금 본인이 자기 자산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신탁해서 대신 자산 관리를 해준다. 이런 컨셉도 분명히 향후에 어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쓸 건데요. 손님행복위원회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 시상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건데 직원 및 손님 대상으로 1915건 483건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은행을 이용하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불편한 거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는데 거의 뭐 2,000건 가까이 나와서 그 중에 한 20% 483건을 과제로 도출했어요. 그래서 나온 과제가 전 영업점 와이파이 설치가 되는 거였죠. 와이파이가 없었나 봐요. 전 몰랐는데. 그다음에 방문 없이 비대면을 뭐 통화한 재신고라든가 아니면 하나 원큐 신용 대출 등 뭐 손님 10명, 직원 11명에게 시상했다. 전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전 나중에 입사해서 저는 꼭 이러이러해서 손님행복위원회 아이디어에서 우수상을 타고 싶다. 그래서 저는 입사했을 때부터 어떻게 제가 손님 입장으로서 아니면 제가 직원 입장으로서 뭐가 불편한지 아니면 뭐가 개선이 돼야 되는지를 계속 적어놓고 이때 계속 활용을 하겠다. 지금 1915건이었는데 그중에 제가 한 10건, 한 1%는 제가 어필을 하겠다라고 하면 회사에 대한 관심도 되고 애사심도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아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아는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가로치고 자소서 활용이라고 적어놔야죠. 마지막입니다. 금융 리더로 성장하는 하나인입니다. 금융 인재 개발, 행복한 금융 환경.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직원 1인당 자격증 수는 5개. 전사 코딩 교육을 무조건 실시하는데 7,081명.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수는 14,0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전 모든 임직원은 코딩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코딩 교육을 받았다. 어느 정도 레벨이 된다. 그러면 적으면 되죠. 지금 현재 하나은행에서는 전 임직원 대상으로 코딩 교육 실시를 했다. 난 레벨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나는 굳이 받을 필요 없고 나는 입사 전까지 나는 코딩 레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리겠다. 이거 엄청 좋죠. 또 하나 융합형 데이터 전문가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 방법을 교육하는데 내가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했다, 활용을 했다,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써야죠. 이거 DXP 양성 과정이 있는데 저는 어디 배웠고 저는 이 양성 과정을 제가 심화시키기 위해서 꼭 들어가고 싶다. 이 한 단어, 한 문장만 적어도 분명히 하나은행의 그 자소서에서는 차별화가 느껴집니다. 마지막을 볼까요? 디지털 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레벨별 교육 과정 운영. 첫 번째는 마인드를 함량해야 되고 두 번째는 IT 신기술사관 학교가 있고 세 번째는 융합형 데이터 전문가 과정.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룹 공통 과정인 코딩 스크래치 온라인 과정 및 임원급 교육은 앱 제작, 툴인 저스트마인드 교육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교육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코딩, 앱 제작. 본인이 임원을 만약에 나중에 희망한다. 자소서에 저는 임원을 희망한다. 근데 현재 임원에서는 앱 제작하는 교육, 그 저스트마인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앱 제작 교육을 임원 때 받지 않고 저는 사원 때부터 미리 받아서 나중에 임원 때는 그 외에 다른 교육을 받고 싶다. 이렇게 적으면 최고죠. 이거는 회사를 아는 뿐더러 이 사람은 회사를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진짜 최고입니다. 그럼 직무 분석 한번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직무 분석.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디지털, 자금 신탁, 기업, 금융, IB가 있는데 글로벌, 해외 M&A 추진부터 현재 경영 지원까지 있고요. 어학 성적 우수자 쭉 해서 전략 지역 전문가. 디지털은 디지털 신사업 및 미래 채널 기획 추진, 핀테크 AI 기반 영업 전략 이공계고요. 디지털은 지금 정보 보안 기사나 쭉 해서 이런 자격증 보유자. 자금 신탁은 주식 채권 해갖고 이공계고요. 기업 금융 IB는 쭉 해서 기업 여신 및 쭉 해서 이공계 상경 계열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는 하나은행은 디지털로 간다는 거예요. 이공계 지원해라 또는 상경계 지원해라. 근데 상경계도 이런 코딩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이 있어야 된다. 이공계 니네들은 이런 기반이 있으면 된다. 우리가 와서 교육시키겠다. 허나 이런 기반이 탄탄해야 된다라는 걸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공통우대는 있긴 한데 이거는 극소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선발 인재를 제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인재가 나중에 나올 것인가.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직무에 가까운 예상 선발 인재가 돼야지 그쪽을 지원을 하죠. 첫 번째, 글로벌.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고 전략 언어를 현지인처럼 사용할 줄 아는 어문 경영학과 인력들이 무조건 뽑힐 겁니다. 글로벌 많이 안 뽑아요. 그 대신 지금 CEO가 요청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글로벌 이익 비중을 40%까지 높인다. 신사업이죠. 그러니까 안 뽑을 수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중국 갔을 때도 현지 언어를 할 수 있는 현지인을 분명히 90% 이상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현지인처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말하거나 한국 사람처럼 트렌드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현지인처럼 하는 게 어떻게나 더 어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 한국 자소서 잘 못 쓰는데 어떡하지? 무조건 글로벌 쓰셔야 되고요. 디지털은 코딩, 앱 제작,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경험이 있는 이공계 출신의 금융산업 관심 인력입니다. 이거는 금융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은 금상첨화겠죠. 관심 인력이라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지금 하나은행에서 하고 있는 교육, 코딩, 앱 제작,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데이터 보관이나 한 경험이 있거나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적으십시오. 이거는 무조건 하나은행에서는 이공계 대상들끼리 지금 덤비는 거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경쟁률은 본인이 뽑힐 수 있는 채용 경쟁률이 지금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자금 신탁입니다. 금융 관련 자격증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코딩 및 데이터 분석 경험 있는 이공계 인력. 이공계 인력이 이렇게 겹치는데 이 자금 신탁이 이런 자격증이라든가 금융 산업이 훨씬 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투자 상담사라든가 자격증이 한 2개 있다. 근데 데이터랑 이런 것도 분석해봤다. 그럼 나는 근데 이공계다. 그럼 무조건 자금 신탁 무조건 넣으십시오. 여기는 뽑힐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이공계 인력으로 판치려고 하고 지금 글로벌은 완전 현지인 사람들 채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이 총 150명인데 분명히 디지털하고 자금 신탁에서 거의 다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공계에 관심 있는 인력들은 여기 지원해 주시고 기업 금융 IB는 이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자격증 AI CPA 플러스 해서 FRM부터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하며 기업 영업 경험이 있는 중고 신입입니다.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금융이라든가 그냥 IB니까 그냥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떨어질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탑 오브 탑이니까 여러분들이 적을 때 하나은행에 관심이 있고 자격증이 있으며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거에 대한 관련된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그거에 분명히 전문 지식을 이론이랑 실습을 갖고 있는 사람 인턴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해야지 그냥 아무 사람들 데이터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한번 적어볼까? 나는 그냥 상경계인데 적어볼까? 이러면 100%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요 기사 제가 한번 5개 정도로 한번 볼 텐데 4개네요. 첫 번째 지성규 지금 하나은행장은 인도네시아 현지화 전략에 디지털도 투과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디지털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26곳, 인도네시아는 56곳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는 알리바바와 제휴했고 올해는 시트릭과 제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지화, 글로벌화, 디지털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9월 27일 은행 5곳 작년보다 34% 감소한 907명. 여기서 하나은행은 150명. 한마디로 채용 경쟁력이 본인이 높은 분야를 지원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 다음 검찰은 하나은행 압수수색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뢰도가 괜찮은 이런 데에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기업 사모사채로 복잡한 자금 이체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굉장한 고위험 리스크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지금 직원들은 100%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윤리 경영이랑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좋죠. 2020년 9월 16일 재택근무로 감잡은 은행들은 IT 시스템 투자에 분주합니다.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지금 망분리 환경이 있어야 되고 가상 사설망 VPN이나 아니면 데스크톱 가상화 VDI를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을 때 현재 지금 어떻게 가는 추세고 그냥 초반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인트로 적을 때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은행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텝 1, 스텝 2를 보고 이제 스텝 3는 간단하게 볼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은행에 지원을 할 수 있고 하나은행에 관심 있는 인력이고 내가 조금이나마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스텝 3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3는 하나은행 자소서 작성하기. 네, 그럼 스텝 3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을 하나도 모르는 클레이, 자프로듀스 클레이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지금 제가 하나은행을 지원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하나은행 회사 및 직무 분석했기 때문에 제가 자소서에 활용한다는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걸 한번 써야겠죠. 세 번째는 지금 자프로듀서 이제 지금 네이버 카페 들어가시면 본인 경험 정리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작성해 온 그런 경험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내 경험이 있고 회사는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지 알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자소서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하는 거는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를 쭉 나열해서 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주고 싶은지 1번부터 4번까지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주고 싶은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주고 싶냐면 저는 지금 CEO가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이익을 증진을 시켜야 되고 지금 디지털화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화에서 제가 일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CEO가 갖고 있었던 그런 성과를 구체적으로 지금 지시하는 상황을 제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고 워커홀릭 그게 기본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럼 1번부터 저는 어떻게 쓸 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영상을 보면 이거는 뭐 다른 그런 유튜버 영상을 보면 이거는 뭐 지원하고자 하는 동기고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냥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방향만 설정하고 그럼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쓰라는 건지 구체적인 가이드가 하나도 없는데 저는 제가 어떻게 쓸 건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에 지원한 동기랑 목표가 이 1번하고 4번하고 겹칩니다. 4번은 4차 산업혁명이고 1번은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엄청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하나은행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이거는 그냥 러프하게 하나은행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왜 관심이 있었는지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은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하나은행을 지금 지원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저는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저는 CEO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CEO랑 저랑 같은 지금 학교이고 그 다음에 학사로서 저도 학사고 학사로서 CEO까지 올랐으며 CEO도 지금 중국 통인데 저도 지금 중국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고 중국어 자격증이 있고 저도 이공계인데 현재로서는 CEO가 있었을 당시에는 경영학 한마디로 문과적인 측면 전통적인 은행이 지금 회사였지만 은행 회사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디지털 회사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CEO는 분명히 이공계가 돼야 된다. 경영학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저는 회사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제가 회사에 대한 관심도랑 엮어서 쓰면 딱 맞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혁신을 선도합니다. 여기 혁신이 중요하죠. 하나은행은 구성원의 다양한 자질과 역량을 필요합니다. 본인이 속했던 조직 속에서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어떤 역할. 이게 질문을 다시 하면 CEO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너는 그런 사람이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CEO가 원하는 인재 아니면 직무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코딩이라든가 앱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저는 그리고 지금 회사 생활을 한 클레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랑 기획 능력을 있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인사팀 하면서 데이터 분석했던 거 기획팀 하면서 신사업 기획했고 어떻게 진행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적어서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전 당연히 디지털 직무로 지원을 할 건데 디지털 직무에서 지원을 할 때 이런 기획이 있고 그때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는 저는 어떠한 식으로 해치를 했다 기존에서 요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걸 딱 보면 자기는 뭐 리더였고 중재자였고 뭐 서포터였고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은행이 원하는 인재상하고 본인이 맞느냐 하나은행이 원하는 인재상 CEO가 원하는 인재상 CEO는 예전에 중국을 갔을 때 중국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서 그 다음에 현지인을 다 채용하고 그 기존에 있던 관행을 다 지금 거부했으며 그럼 꼼꼼하게 다 하고 뭔가를 하나를 한다고 쳤을 때 계획하고 수립하고 끝까지 마무리 짓는 그런 사람인데 너는 조직 내에서 어떠한 그런 것들을 했냐 그리고 CEO가 말한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에피소드 절대 안 됩니다. 3번 가시죠. 귀하가 인생에서 열정을 갖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했던 경험은 뭐가 있냐. 이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 아까 제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리스크 말했잖아요. 리스크가 처음에 있는지 위험 도출한 다음에 그래서 리스크 분석하고 그 다음에 관리 방안 수립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스텝 1부터 스텝 4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의 에피소드를 찾아야 됩니다. 그 에피소드가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지금 하나은행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랑 이런 것들을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일부러 갖고 있는 그냥 에피소드를 적어도 돼요. 제가 삼성에서 인사팀에서 있었던 일을 적어도 되고 근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저는 지금 2014년에 트라이애슬론을 도전을 했는데 그때 저는 달리기도 못하고 뭐도 못했는 상태였는데 그때 CEO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딱 가서 이걸 해야겠다. 난 무조건 무슨 성과를 이룩하야겠다. 나는 지금 체력을 증진시켜야 되고 나는 뭔가의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야지 나중에 지금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신뢰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트라이애슬론을 노력했고 수영이랑 이런 것들을 10개월 동안 트라이애슬론 전국체전 2위 한 사람한테 배웠고 이래 해서
나중에는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한 목표는 저는 거기서 입상을 하려는 게 목표였는데 입상을 못했고 지금 3시간 30분이 컷인데 3시간 초반대로 들어와서 도전은 성공했다. 그래서 저의 도전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냐? 처음 치곤 너무 높은 도전 목표를 갖고 있었고 10개월을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수상한 사람들은 6년, 7년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선수로 하는 분들을 많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목표고 그 목표가 너무 지금 과상향된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수정하면 되고 그 제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제가 설명하면 엄청 큰 어필이 됩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렌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든가 그런 지금 제가 그때 얘기했던 그 옴부즈맨 같은 제도 같은 걸 설명을 하면 되죠. 그래서 현재 금융 환경이랑 이런 것들은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주면 되고 한 3-4줄 정도 적어주고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하고 역할이잖아요. 그럼 역량 하나랑 역할 하나를 보여주면 되죠. 역량은 뭐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관련돼서 트렌드를 읽는 능력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CEO가 얘기했던 소통 능력을 얘기해도 되고 뭔가를 꼼꼼히 할 수 있는 업무 처리 능력도 얘기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역할 저는 역할이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건 신입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 후 포부를 설명했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그냥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된다. 신입사원은 지금 지금 최근까지는 고객이었잖아요. 고객에서 신입사원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인재다,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위에서 지금 제가 처음에 그때 얘기했던 그 분야가 여기서 손님행복위원회 이 손님행복위원회에서 저는 우수상을 타고 싶다. 그래서 저는 고객 입장에서 계속 제안을 할 것이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계속 기존에 했던 트렌드를 분석했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편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제안을 하겠다. 그래서 제안에 구체적인 게 하나 나오면 되죠. 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지금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오타 있는데 그 오타 하나만 해도 지금 이미지를 엄청 깎아내는 거고 저는 하나 멤버스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외국 환율 그다음에 환율 보냈을 때 송금했었을 때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가 겪었던 거를 구체적인 걸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뭐 100점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을 쓸 때는 은행 써야겠다. 은행은 뭐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가이드를 분명히 보여줘요. 근데 제가 인사채용 6년 하고 기획 2년 하니까 특히 연구개발도 하고 나니까 어떠한 산업이든지 자소서는 써야 되는 게 정확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자소서를 쓰면 안 되고요. 본인이 뽑힐 가능성이 있고 잘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직무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 및 직무 분석이 기본이 되지 않는 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저한테 뭐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 관련해서 첨삭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자프로듀서 네이버 카페 또는 아니면 유튜버 자프로듀서 그 댓글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한 명을 추천해서 제가 한번 자소서 첨삭을 한번 보고서 SK처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댓글에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진짜로 한번 제대로 한번 받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로 이용하셔서 1:1 컨설팅 신청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